12.3 내란의 반인륜적인 단면이 오늘 또 하나 드러났습니다. 당시 정보사가 야구 방망이와 케이블 타이로 고문하려 했다는 정황들이 나온 데 이어 자백 유도죄로 불리는 약물을 투입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롯데리아 계엄 모임 멤버인 문상호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죄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했습니다. 그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써서는 안 되는 국내법적, 국제법적 금기 사항을 부정선거 강제 자백용으로 꺼내 들었던 겁니다. 먼저 정수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범죄로 불명예 퇴역해 역술인으로 지내던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 12.3 계엄 직전 롯데리아의 현직 장성 등을 모아 내란을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장악과 부정선거 수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야구방망이, 복면, 포승줄도 준비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범과 같은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사 2단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하여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하여 수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정보사를 압수수색하며 자백 유도죄도 검토됐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2024년에 자백 유도죄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괴담처럼 여겨졌지만 JTBC 취재 결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백 유도죄 검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겁니다. 자백 유도제를 만들기 위해 검토된 약물엔 신경전달 물질의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에 영향을 주는 마취제와 진정작용을 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과거 전시와 권위주의 시절에 자백 유도제가 사용됐다는 주장은 있지만 실제로 그 기록을 찾긴 쉽지 않습니다. 정체불명의 괴약물을 기획하고 이를 수사에 사용하려 한 건데 실제 사용됐다면 그 자체로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다만 문상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씨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지시를 한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문 전 사령관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네, 노상원 씨의 지시 뒤에 정보사가 실제로 자백 유도죄 관련 문건을 만든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약물들이 나열돼 있고 그 효과까지 적힌 문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건을 출력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검은 문건이 노상원 씨에게 건네졌을 것으로 보고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조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국군 정보사령부에서 만든 협상과 설득을 통한 정보 입수 방법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정보 입수 방법을 총 3단계로 구분했는데 협상과 신체적 정신적 고문 다음 단계로 자백 유도제 항목이 등장합니다. 스트레스와 고문을 반복해서 대상의 정신력을 약하게 한 뒤 약물을 투입해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벤조디아제핀, 펜토탈 나트륨, 프로포폴 등 약물의 이름과 효과도 구체적으로 나열해뒀습니다. 노상원 씨를 중심으로 모인 이른바 롯데리아 멤버들은 선관위를 수사하기 위한 수사 2단 등을 구상하고 현역을 투입하는 인사안까지 만들었습니다. 정보사령부가 민간인 노상원 씨의 지시에 따라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자백 유도죄까지 검토한 겁니다. 특히 정보사 실무자들은 이 문건을 출력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 전달했다고 국방부 특수본에 진술했습니다. 종합특검은 문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직접 노상원 씨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자백 유도죄 문건이 노 씨와 문 전 사령관의 범죄단체 조직죄를 입증할 핵심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상원 씨는 정보사 군인들을 동원해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고문하는 등의 불법 수사를 기획한 혐의로 이미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JTBC 조혜원입니다. 네, 무속인 신분으로 내란에서 비선실세 역할을 한 노상원 씨 지시로 자백 유도죄까지 검토됐다는 진술은 충격적입니다. 법조팀에 연지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 사용을 검토했다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노상원 씨는 계엄 때 선관위를 맡았습니다. 예. 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려고 선관위 직원들에게 고문과 함께 약물까지 쓰려고 했다면
이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계엄이 길어졌다면 실제 쓰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 상당히 섬뜩하기도 합니다. 머릿속에만 있었다면 망상이라고 하겠지만요. 노 씨의 지시 뒤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문건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약물입니까? 이게 자백 유도제라는 게 실제 존재합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기는 하는데요.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다만 문건에는 몇 가지 약물을 이렇게 열거를 하면서요. 정신적으로 저항을 못하게 무력화시킨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등장하는 약물들은 향정신성 약품 등으로 분류돼 있고 이 전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습니다. 예. 이 가장 잘 알려진 게 이 프로포폴입니다. 이 프로포폴에 대한 위험성을 영상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요. 프로포폴을 맞은 뒤에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몸을 못 가누고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독성이 크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던 당시 검찰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프로포폴을 통상 이제 계신 분들은 수면마취제로 알고 계시는데 수면마취제는 아니고요. 정확한 명칭은 전신마취제입니다. 전신마취제가 왜 위험하냐? 그 마취 효능을 가져오기까지의 투약량이 적정한 투약량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사량의 간극이 매우 좁습니다. 벤조디아제핀은 항불안 작용과 항경련 작용이 있어서요. 흥분 발작과 알코올 중독 치료에 쓰입니다. 약물을 잘못 혼용하면 그러니까 섞어서 쓰면 인지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다 마약류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약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의료용으로 쓸 때도 엄격히 제한해서 쓰잖아요. 맞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런 약물은 쓰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쓰게 되면 큰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도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이 약물을 사용해 진술을 받아내는 건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반인권적인 약물 고문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진술을 얻어낸다고 해도 그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진술을 받아낸 게 입증이 되면 재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게 됩니다. 약물까지 동원해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면 독재 시절에도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 범행을 시도한 게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자백 유도제 문건이 만들어진 게 2024년 6월이죠. 그렇습니다. 계엄 반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계엄을 준비도 없이 했다라는 1심 지기현 재판부의 판단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기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1심 선고에서 계엄을 이틀 전에 결심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백 유도제가 검토된 시점은 적어도 계엄 반년 전입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선관위 수사를 준비했다는 이 단서가 되는 건데요. 종합특검은 이번 수사로 계엄 준비 기간을 확인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자, 계속 좀 추적을 해야겠습니다. 연지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정보사뿐이 아닙니다. 방첩사에서는 지금도 내란이 사실상 진행 중입니다. 정치 사찰로 보이는 성향 조사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고 계엄을 옹호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일부 부대원들을 향해 너 이재명 지지자냐, 너 이재명 찍었냐 이런 발언들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이 방첩사 문제를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단독 취재 내용입니다. 종합특검이 현재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종합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언제 나오라고 소환 통보한 겁니까? 네, 종합특검이 오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천 특검 사무실로 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는 29일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있는데 바로 다음 날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겁니다. 종합특검 출범 뒤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통보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종합특검의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예. 자, 그리고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할 계획인지도 취재가 됐습니까? 네,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종합특검은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수사 2단 범죄단체 조직죄 등 내란 관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참고인이지만 수사 내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참고인 신분의 경우 강제 구인할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종합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소환 통보를 전해드렸습니다. 윤정주 기자였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매불쇼 대기 화면에 계엄 관련 영상이 아직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들 적지 않은 분들이 이제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글들을 올려요. 예. 뭘 그만합니까? 아직 진실이 밝혀져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관련해서 피해자 한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바로 최강욱 피해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계엄 관련해서 가장 끔찍한 부분이 이제 노상원의 수사 2단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예, 뭐 거기에 절대 고문 많잖아.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네. 케이블 타이 많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선관위를 장악한 후에 선관위 직원들을 고문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고문 도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박선원 의원이요. 자백 유도죄 문건을 제시하면서 자백 유도 약물을 활용해서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진짜 끔찍한 폭로였는데 충격이었어요. 진짜. 충격이었잖아. 네. 언론이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 맞아요. 너무 허황되다고 네. 생각했던 것 같아. 네. 예,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당시에 내란 특검이 문건을 확보를 했던 거야. 맞아요. 그 확보한 문건을 박선훈 의원이 공개를 했던 거고요. 예. 문건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협상과 설득을 통한 주요 정보 입수 방법이고 자백 유도제 딱 쓰여져 있죠. 네. 그리고 사용 방법. 정신력을 극도로 저하시킨 후 약물을 투입해서 무저항 상태로 만들어 회유나 협박에 굴복하게 하는 방법. 그렇습니다. 와.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아예 정신 못 차리게 해놓고 그냥 맞지? 이런 식으로 자백을 받으려고 했던 거야. 밑에 약물도 다 적어놨어요. 약물 종류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관련해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국방부 특수본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뉴스입니다. 자, 국방부 특수본에서 문상호가 뭐라고 진술했냐? 노상원이 자백 유도제 검토를 지시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사령부에서 문건 작성했어. 그런 다음에 출력한 다음에 문상호한테 줬대.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근데 문상호도 지시가 있었다는 걸 자백했지. 네. 근데 이 문건을 노상원에게 줬다는 아직 진술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흐름상은 이제 그렇지. 왜냐면 지시받았다고 네. 본인이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게 어마어마한 뉴스입니다. 네. 아니 이게 진짜 무슨 18세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막 고문도 하고 막 이런 걸 했지 않습니까? 정말 무슨 일제 강점기 때 무슨 마루타한테 하는 것도 이거 아니고 진짜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게 어마어마한 무슨 자백 유도제라고 하니까 그냥 약물을 먹이나? 근데 이게 그냥 약물이 아니라 무슨 향정신성, 그 맞아요. 마약 성분,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 자기가 막 섞어가지고 네. 그냥 무슨 그 정체불명의 괴 약물을 만들어서 그걸 먹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시민들은 다 적이라는 거죠. 와. 적군에게 하는 거를 그대로 쓴다는 거니까. 근데 전시에 적군에게도 이거 또 못하게 되어 원래 있대요. 그러면 안 못하도록 되지. 되어 있고 이거 안 정말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게 좀 끔찍한 일이죠. 아니 정말 이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안 그러니까요. 그랬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다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계엄 그만 얘기해라. 아, 이거는 진짜 안 돼. 진짜 이거 안 돼. 아직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방첩사로 가볼 텐데요. 방첩사는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 법무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이미 작성을 해놓고 관리를 했다. 예.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요. 맞아요. 네, 방첩사 네. 블랙리스트. 이른바 이제 거기에 하나 있었던 게 최강욱 블랙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맞다. 예. 네, 저희가 이제 문건도 몇 번 얘기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요런 이제 문건이 있었잖아. 예. 저기 보면은 사람이 다 씁니다. 예. 이게 이번에 JTBC를 통해서 이게 또 저희는 그 전에 나와서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죠, 네. 이제 JTBC를 통해서 이게 내부 고발자가 이거 폭로를 했는데 네. 저렇게 이제 손으로 쓰게 한 거는 기록을 서버에 남기지 않기 그렇지. 위해서. 보안을. 네. 그때 이제 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맞아요. 요게 이번에 이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군인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게 아니라 민간인도 사찰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방첩사 내부 매뉴얼을 보면 거기 딱 나와 있더만. 자, 방첩사 내부 매뉴얼입니다. 인사 검증 지원 파트에 대통령실 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으로 대통령 위촉 직위 등 그 밖에 인사 검증이 필요한 자. 그걸 민간인이지. 그렇죠. 유의사항 특별 검증 조사 결과 작성 시 부정적 사례와 각종 의혹, 설 등은 누락 없이 반영해라. 네. 그러니까 군인뿐만 아니라 진짜 민간인까지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읽히는 거고. 여기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제 내부 저거를 바꿔가지고 저거를 다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문건 보여주셨는데 그 손글씨 있잖아요. 네. 글씨가 생각보다 되게 예쁘게 잘 썼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거 누가 쓴 거냐. 귀여운 글씨야. 그랬더니 이제 그 휘문 출신 사령관이 이제 휘문 후배를 데려다가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당연히 휘문 출신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거겠죠? 휘문 출신 장관하고. 휘문이요? 휘문? 아니야, 충암. 충암. 죄송합니다. 갑자기 휘문이 나왔어. 고등학교 충암 출신들이 쭉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충암. 충암 출신 중령이 그 밑에 있는 소령한테 지시를 했대요. 요거를 양식만 출력해가지고 나중에 근거 안 남게 손으로 써라. 근데 자기가 글씨를 너무 못 써서 보고하는데 누가 될까봐 그 밑에 있는 여성 장교한테도 시켰대. 여자 글씨라는 거야. 그래요? 예쁘게 써야 되니까. 야, 엄청나게 그럼 다 특정이 됐네요. 굉장히 신경 써. 그러니까 특검은 누가 썼는지까지 지금 다 특정이 확인했고요. 다 됐네. 그다음에 저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타이핑을 해서 파일로 보관한 게 또 있었어요 따로. 네, 저거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본인들은 어느 정도 성공을 예상하고 나중에 이게 이제 또 열심히 했다는 흔적도 될 수 있고 두고두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이게 실패했을 때는 검색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이상한 걸로 달아가지고 그래서 찾을 수 없게. 근데 찾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거를 그 사령관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령관이 감찰 지시를 해가지고 자기네가 다 찾아가지고 제출한 거예요 특검에.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잘 됐네. 그러면은 그 지금 공개되지 않은 많은 문건들이 존재하겠네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아. 엄청 많아요. 예. 와, 심각하겠네요. 그거 나오면. 그러니까 특검이 이거 몇 년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와. 이게 그리고 이거를 그냥 어느 날 한 게 아니고 예. 다 준비해서 연습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거를 그 계엄이 12월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근데 그 전에 UFL이라고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이라고 늘 하잖아요. 네. 그게 계엄 대비 훈련이거든. 그때 한번 다 연습을 했더라. 와. 특히 방첩사, 국정원 뭐 이런 데는 다 한번 연습을 한 적이 있다. 와, 이거 그렇게 심각해. 네.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아주 촘촘히 준비를 했던 거야. 맞아요. 됐지?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갑니다. 이 방첩사의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 예. 내란 이후의 방첩사는 어떨까? 이게 문제야. 전혀 바뀌지 않았어. 설마. 지금도 정치 성향을 수집하고요.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 지금도. 예. 이재명 대통령이 군 와. 통수권자야. 예.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조롱하고 아직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현직 방첩사 간부가 JTBC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내용을 폭로를 했습니다. 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특이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을 좀 이론하고 친해져서 좀 이야기를 들어가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좀 개혁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좀 정치에 관해서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간부였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봐라. 가서 정보를 좀 불문해봐라.
또는 계엄에 찬성하는 그런 발언들을 한 거를 전부 정보 수집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정치적 중립성을 좀 위반했다. 네, 그런 식의 보고서 부대원에 대해서 너 이재명 지지자냐? 라는 식으로 미치겠네, 얘기를 진짜. 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너 일찍이지? 너 이재명 찍었지? 라면서 기본적으로 좀 계엄이 정당했다. 이것은 뭐 자유로 한국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든가 또는 뭐 극우 유튜버를 자기가 시청한다는 거를 좀 자랑스럽게 가르친다던가. 요게 올 초입니다. 이게 내란 유전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 네, 발본색원 해야 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제 증언해준 간부도 나오고 했지만 네. 제가 듣기로는 방첩사뿐만 아니라 일선 부대에서도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수군수군 되는 경우가 지금 여전히 있다는 거고 그런 점들을 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근절이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항상 그 극우 그러니까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 나라는 우리가 세워서 지킨 나라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계엄에 가담한 자들을 주로 보면 방첩사 같은 경우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해체하고 안보지원사를 만들 때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을 다 보냈거든요. 일선 부대로. 내보낸 사람들을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상당 부분이 복귀합니다. 다시.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복수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게 터지니까 또 쫓겨났을 거 아니에요. 다. 네. 그러니까 거기 나가서 뭐 하겠어요. 모여서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수근수근거리고.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이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 쿠데타 세력의 중심들이 다 육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어진 거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육사 출신들이 본인의 생각이 어떻든 간에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걱정을 해. 네. 그러면 그러느니 나는 그냥 윤어게인에 붙는 게 앞으로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단순한 판단을 하는 장교들이 여전히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도 퍼뜨리겠네요. 그렇죠. 야, 우리 네, 육사 네. 출신 지금 다 원래 클래스 군대는 이러구나. 우리가 주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뿌리가 깊거든. 네. 그러니까 요소요소에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네. 헌법 존중 TF라고 해가지고 내란 세력을 다 이제 걸러내고 징계하는 이런 TF를 했는데 네. 여기서 다 잘 걸러지지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안규백 장관은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최강우 의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어 큰일 났는데요. 일단 저희가 빠르게 광고를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